정부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6일부터 접종합니다. 65세 이상을 접종에서 제외하면서 충청북도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 제한이 약 석 달 만에 완전히 풀렸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 코너 대안교육 미래를 보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가진 공통점과 충북 대안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충북의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에서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 원재료와 의약품 등인데 특히 충북의 의약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배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구체적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던 65세 이상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충북에서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6일부터 접종합니다.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효과 논란을 고려해 65세 이상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인원은 당초 77만 2천 명에서 27만 2천 명으로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도는 정부로부터 받은 백신을 요양병원 환자 등 28,200여 명에게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방침으로 65세가 넘는 1,600여 명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도는 배정이 안 된 물량을 대체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남아있는 물량만큼은 2분기 접종 대상자였던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들이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접종이 실시될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시설은 모두 351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병원은 의사가 자체 접종하고 요양원은 촉탁이나 보건소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촉탁이가 없는 요양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 인력들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에는 도내 4개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께 오늘은 특별한 날일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 제한이 약 2달 만에 완전히 풀렸고 그동안 인색하다는 평을 받았던 충청북도는 예비비 등을 풀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민 11만여 명에게 516억 원이 지급됩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청주 사창동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박시영 씨는 일찍부터 장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사라지면서 손님들이 이전보다 많이 찾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 장사를 못하면은 이제 매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저희끼리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대규모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전명 씨는 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건 매우 아쉽다고 토로합니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허용하고 사적 모임은 금지한 게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 말합니다. 밥 먹으러 오는데 일단 가족이 아닌지도 확인을 못하고 그래서 신분증을 다 내달라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혼란만 시키지 직원들하고 감정만 되는 거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충북 자체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별적 지원입니다.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11만 295 업체에 대해 516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과 행사 이벤트 업체는 70만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 업종에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개인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영상 기록 장치 설치비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에 도시군에서 지원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피해계층 위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초점이 맞춰진 선별적 지원 조치와 완화된 거리 두기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40대 확진자 2명은 각각 음성 축산물 공판장 관련 확진자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이 나왔습니다. 충지우 50대 확진자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역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은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0대 확진자가 1명 추가되는 등 도내 누적 확진자는 1,64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종교 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옥천 소방서 소속 A씨에겐 감봉 1개월을, 청주 동부소방서 소속 B씨에게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종교 관련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긴 채 교회 모임에 참석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JB는 대안교육 미래를 보다라는 기획 코너를 통해서 충북이 추진 중인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전국 사례까지 접목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총결산 순서로 학생을 중심에 둔 대안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안학교는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단제고, 경남 태봉고의 3년형 과정, 1년 과정의 전환학교인 괴산 목도고, 서울 오디세이와 은여울 중의 치유형까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대안학교가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교육의 초점이 교과 과정이 아닌 학생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학생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교육의 형태가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쓰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교사의 역할도 학생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를 같이 찾아주고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갖고 걸어가고 좀 내가 정말 이렇게 점수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원하는 과를 찾아서 간다든지 좀 그런 방식에 좀 힘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 좀 이렇게 힘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이제 결국 학교라는 사회에서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진로를 찾지 못하거나 프로젝트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설계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테스트하고 우수 사례를 만들면 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이 충북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이렇게 충북이 추진하는 대안교육들을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김기수 기자와 함께 대안교육을 취재해온 진기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진 기자, 지금까지 총 7개의 리포트를 통해서 대안교육의 방향, 나아갈 길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학교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는 3월에 개교를 하는 진천의 은여울 고등학교부터 좀 살펴보면요. 은여울 중학교, 우리가 이미 아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어지는 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 돌봄과 치유를 주면서 이 성장 중심의 치유형 교육을 하는 이런 대안학교인데요. 은여울 중학교가 사실 워낙에 만족도가 높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와 연계되는 고등학교가 필요하겠다. 사실 네. 이런 수요 때문에 개교를 하는 게 큰데 여기서 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은여울 중학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형 학교인데 이 교육은 일반 교육 과정으로 돌아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졸업을 하면 뭐 바로 성인이 되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렇죠. 네.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같은 치유형 교육이라도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은여울 중학교가 개교 4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업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랑은 별개로 과연 이 치유형 교육이 얼마나 성과를 거뒀느냐, 객관적인 검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이 검증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괴산 목도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목도고등학교는 1년짜리 전환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공교육에서 잠시 벗어나서 삶의 의미 그리고 방향, 그 진로를 탐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1년간 일반 교육과정에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2학년으로 복귀를 했을 때 학업적인 부담감이 좀 숙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다녀온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학교거든요. 하지만 여기 학생들도 만족도와는 별개로 학업적인 부담감은 걱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재고등학교가 남았는데 좀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우선 단재고등학교는 3년짜리 공립형 대안학교고요. 네. 그래서 학생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정하면서 진로 탐색에 좀 방점이 맞춰진 이런 학교입니다. 인턴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자가 진로에 맞는 과정을 스스로 정하고 나머지 수업들은 대부분 프로젝트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숙제는 이 교육과정이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항공기 정비사가 꿈인 학생이다 하면 항공기 부품 관련 기업에서 체험 활동을 한다던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듣는다던가 이런 모든 활동들이 교육 과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마다 제각기 다 다를 거잖아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게 끊기지 않고 진로 설정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또 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과연 지역사회가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느냐, 이 지역사회 인프라를 얼만큼 구축해놓고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래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갈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충북 대안교육이 여러 보완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부동의 수출 품목 1위 뭘까요? 대부분 반도체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충북 수출 품목 1위가 화공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화공품은 2차 전지 원재료와 의약품 등인데 특히 지난달 충북의 의약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배나 늘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세관 집계 결과 지난달 충북의 수출액은 23억 2천만 불입니다. 6억 4,600만 불의 수입액을 감안해도 16억 7천만 불이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충북의 무역 흑자를 이끌고 있는 건 화학공업생산품, 줄임말로 화공품입니다. 충북의 화공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의 1위였던 반도체를 역전했는데 그 이후 최근 석 달 동안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공품 중 특히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 등 의약품의 수출이 활발해지며 최근 석 달 동안 의약품의 평균 수출액은 3억 5천만 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만 살펴봐도 신속 진단키트와 형광 면역 진단키트, 분자진단 제품 등을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지난달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배를 넘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이 지역 수출 확대를 일으키는 주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기업에 대한 R&D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수출 인증 지원 등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충북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가운데 오송과 충주에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제약회사를 유치하는 게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오창의 LG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충북의 2차 전지 산업 생산액이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충북의 2차 전지 생산액은 10조 7천억 원으로 전국 비중 48%를 차지하며 2위인 충남 22.5%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수출액도 충북은 지난해 기준 21.9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국 비중 30%에 육박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돌입합니다. 도는 내일부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말까지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은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도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충주시 전역에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주에서는 지난 2월 동양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달천 지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큰고니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7차례나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충주 지역 내 가금 농장에서 식용 알은 주 2회만 반출 가능하고 반출 차량은 하루 1개 농장만 방문이 허용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착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지난해 12월 환지 계획 인가를 승인받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은 이번이 3번째 시도로 환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건설사 측은 지작물 보상과 함께 이르면 오는 4월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1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주간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3년에서 7년 이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간 기관을 통해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습니다. 서원대학교는 국비와 도비 101억 원을 확보해 2년간 우수 창업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9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진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를 기록하겠고 한낮에도 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은 2에서 7cm, 중북 남부 지역은 2에서 5cm 내외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올해 충북 지역 농지은행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64억 원 많은 80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 443억 원, 농가 경영회생 사업 194억 원, 농지 연근 사업에 100억 원을 집행합니다. 공사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